현재 일본만 특이하게 감염자 수의 증가 추세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업체라든지 의료시설,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도 한국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감염자 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일본만 폭발적인 증가 추세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만 정말 뛰어난 방역기술을 가진 걸까요? 일본만이 대단한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일까요?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은 수의 노벨상을 수상한 의료 선진국가라서 일본만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걸까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도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왜 일본만 감염자 수가 폭증하지 않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도 노벨상을 20여 차례나 받았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좀 들리는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일본이 왜 감염자 수가 증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본이 악수를 안 하고 허그를 안 하고 인사를 해서 그렇다. 뭐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 수준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섬나라라는 이유도 있다. 뭐 이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의식 수준, 민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위생에 관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개발 국가보다는 위생 의식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제가 느낀 일본인들의 의식, 위생에 대한 의식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인들은 이를 잘 안 닦아요. 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안 닦고, 그리고 뻐드렁니라고 하죠. 덧니나 이런 치열 구조가 안 좋아서 이를 잘 닦더라도 구석구석 닦지 못해서 이빨이 썩거나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의 숫자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거의 안 합니다. 샤워를 안 하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특이한 모습인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밖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손을 닦는 신용만 하고 물만 묻히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식 수준이 특별히 일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일본은 의료, 감염증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 대한 기사가 많이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을 때 제가 황당해가지고 화면을 좀 캡처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게 크루즈선에서 감염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샘플을 운반하는 후생노동성의 직원의 모습인데 막 뛰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직원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염 의심자의 검체를 방호복도 입지도 않고 그리고 마스크조차 하지 않고 장갑만 끼고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제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게 일본의 감염증에 대한 위생에 대한 의식 수준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기의식도 없고 크루즈선 내에서도 의료 관계자들이 많이 감염이 됐죠. 현재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 의료 시스템, 방역에 대한 민도, 의식 수준의 단면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할 때 그 대학교에서는 매년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대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좀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제가 위내시경을 받기 전에 담당자한테 수면 마취를 해줄 수 있느냐, 제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칫솔질을 할 때 혀도 못 닦을 정도로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 수면 마취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얘는 뭔 개소리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면 마취 같은 거는. 그러면 전신 마취라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목구멍 국소 마취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치 마루타의 생체 실험을 받
받듯이 정말 죽을 듯이 막 몇 번씩 토하면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일본의 의료 수준은 예전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요. 제 집 근처에 한 40여 년 된 정말 오래된 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고 안 가요. 무서워서. 들어가 봤더니 의자는 거의 수십 년 된 뭐 이발소 의자 같은 뭐 형태에다가, 제가 비슷한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리고 치과 장비들 있죠. 설비들이 다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 드릴 같은 거에는 하얗게 뭐 녹색깔로 이렇게 녹이 껴 있고, 정말 위생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일본의 의료가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예전에 알던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한국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임플란트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고 뭐 그게 전공인 분인데, 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지쳐서 일본에 있는 최고 치과대학에 가서 좀 연수를 받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일본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본 도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치과대학의 교수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하는 거를 좀 지켜봤는데 자기보다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분은 일본에서 임플란트로는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분이고, 여기 한국어에서분은 그냥 지역에서 임플란트 좀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간 건데 자기보다 못한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게 없다고 하더래요. 그걸 보면 일본의 의료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분 좀 사례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한국 의사분 중에 하지 정맥류 수술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한 20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하지 정맥류에 대한 연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았대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됐고, 근데 한 2년 전에 다시 한번 연수를 받았던 병원에 가보니까 시설이 그대로랍니다. 장비 시설 그대로고 하는 방식도 그대로였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아무런 발전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하지 정맥류 전문 의사분께서는 그 사이에 미국에도 연수를 갔다 오시고 여러가지 국제 학회에 참가하면서 현진 최첨단 의료 시설, 장비, 기술 등을 계속해서 습득해서 많이 발전하셨는데, 일본은 20-30여 년 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일본인들의 의료에 대한 민도, 감염, 위생에 대한 민도 또한 굉장히 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현재 의료 수준, 의학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과거 노벨상을 많이 받았던 일본 의료 기술의 수준, 의학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그 자만심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광에 빠져 있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발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일본의 과학, 의학의 수준은 20-30여 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감염자 수 폭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감염자 수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기사죠. 이 기사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일본의 의료 저널리스트고 의료정보연구소의 대표인 이토 순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긴 건데요. 오사카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7,000명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분이 의료 저널리스트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러한 중국, 이탈리아, 일본의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 감염자 수의 폭증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감염증 사태 초창기부터 한국이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은 뭐 자기네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일본 미디어에서는 방송을 했었고 조롱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이 감염증이 위험한 병이 아니다, 독감 정도의 수준이고 사망률은 굉장히 낮다,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일상생활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마스크 쓰고 손만 잘 씻으면 된다 라고 대부분의 언론과 미디어에서 일본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도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개최를 못하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요. 일본은 이 감염증에 대한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금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감염자 수 폭증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회사 재택근무에 대한 실시도 많이 늦어졌고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강구하는 대책도 많이 늦었고 콘서트라든지 여러가지 단체 행사에 대한 자제 요청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일본은 이 감염 사태가 시작된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걸려봤자 독감 정도의 수준이고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망률이 높지 않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일상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일본인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벚꽃놀이 다니고 단체 콘서트 다니고 단체 모임 다니고 성화봉송 모임에 참가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해서 전 국민이 마치 집단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전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단 거짓 연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트루먼 쇼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연 연기자인 짐 캐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집단주의 참 무섭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뻔뻔하게 잘합니다. 특히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마치 세뇌가 된 종교 집단처럼 무서운 거짓말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보면 전혀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베 정권의 집단 선동, 거짓 뉴스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일본은 조직의 압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몸이 좀 안 좋다, 열이 좀 난다고 해서 조퇴를 하거나 회사를 쉴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이 감염증 사태 초창기에 일본의 회사원 몇 명이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상을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한 감염자 케이스가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일본은 쉬고 싶어도 함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의 압력이 굉장히 무서운 사회 분위기가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 감염증의 무서움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도 전파되었기 때문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쉬고 있고 조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미 많은 회사원들이 고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을 오랫동안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는 2차, 3차, 4차, 5차 감염자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폭증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마스크 착용한 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가 제가 역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95%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반대로 일본은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한번 한 100명 정도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70% 정도 분들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감염증 사태가 있기 전에는 멋으로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고 얼굴 가리는 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러한 감염증 사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자, 다음으로요. 일본의 고령자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28%거든요. 3,600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얘기예요. 고령자의 비율이 세계 2위인 이탈리아가 24%로 1,450만 명 정도가 고령자의 숫자인데요. 이탈리아가 사망자의 숫자도 많은 이유가 바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이탈리아보다 인구수로는 2천만 명 이상, 2.5배 이상 일본이 고령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 77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요. 한국에 있는 요양시설, 양로원을 포함한 요양시설이 전국에 약 5,000개가 있는데요. 일본에는 로진홈이라고 하는 양로원, 요양시설이 전국에 약 33,00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을 몇 배 이상 압도하는 고령자 요양시설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요. 현재 이 감염증 사태로 사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이 약 8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게 이 감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2.33%로 압도적으로 1위고요. 치매 환자의 수가 약 6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이 현재 사망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이것을 보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일본이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고 장수국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일본인의 평균 수명만 길 뿐이지 일본의 건강 수명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12년 이상 寝たきり라고 하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계속 누워만 있다가 사망하는 이런 寝たきり상태에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기간이 12년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서 평균 수명만 높을 뿐이지 건강 수명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염증 사태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본이 가훈쇼라고 하는데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의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유병률이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현재 이 시기가 가장 꽃가루 알레르기가 많은 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눈이 많이 가려워서 안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의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약 30%의 국민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꽃가루 알레르기와 이 감염증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눈이 가려운 사람들이 눈을 많이 비비게 되고 콧물이 나온 사람들 계속 코에 손을 대게 되죠. 그리고 재채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감염증 사태는 일본에서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제가 군생활 시절에 머물렀던 네모반 사진인데요. 이 네모반 사진 보면 정말 빽빽히 사람들을 그냥 꽉꽉 채워 넣지 않았습니까? 이 네모반의 형식이 한국은 요즘에 신막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형식의 침대로 된 아주 쾌적한 네모실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네모반이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일본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예전 일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의 네모반을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옛날 제가 근무했던 네모반과 똑같은 형식인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군인들,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꽉꽉 채워넣는 게 일본 방식이에요. 이렇게 네모반에 꽉꽉 사람들을 채워넣는 방식이 현재 일본 사회 전체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현재 이 감염증 사태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가지 사례를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